네, 푸른 도시 양평에서 보내드립니다. 제1회 경기도 어울림 축구대회. 저희가 이제 생활 축구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현재 결승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개군 레포츠공원 A구장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보내드릴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일 클럽팀 결승전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설을 도와주실 스포츠한국 박상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종목을 취재를 하십니다만 역시 축구가 전문 분야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축구를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요. 네네. 또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많이 좀 다녀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축구와 인연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생활 축구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렇게 경기도에서 어울림 축구대회 처음으로 열린 대회입니다. 네네. 이런 생활 축구대회 열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현재 준비된 결승전 단일 클럽팀 결승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의정부 의서팀과 광주 광인FC의 결승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두 팀인데요. 저희가 준비가 되면 엔트리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낯이 익은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광주 광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팀에서 뛰었던 선수도 있고요. 또 의정부 의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득점력이 뛰어난 그런 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 의서의 창이냐 아니면 광주 광인의 방패냐 이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내심 예상을 해봅니다. 네, 우선 선발 명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 의서 FC의 선발 명단입니다. 감독 이윤호, 선수로는 김종진, 김하용, 천수봉, 박을수, 서상효, 김경률, 이윤호, 김광원, 윤호성, 선우렁찬, 김상범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역시 이 김광원 선수가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광원 선수는 이제 정식 프로 경기가 없고요. 프로팀에 좀 지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득점력이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요. 무려 7골을 넣는 그런 탁월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을수 선수 역시 이제 30대의 선수인데 역시 3골을 넣고 있습니다. 의정부 의서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 경기까지 17골을 넣었거든요. 오늘 벌어졌던 준결승에서도 광주 백마산 팀을 3대1로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형광색 상의가 의정부 의서 광주 광인 FC였군요. 광주 광인 FC였고요. 이어서 의정부 의서의 선발 명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주 광인 FC가 파랑색 상하이를 착용하고 있군요. 감독 이성재, 그리고 선수로는 강대준, 김영성, 이성재, 정준호, 강인호, 정우성, 심우인, 김형준, 최수환, 김민, 지재두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이 모순 창과방패입니다만은 광주 광인 FC에도 득점력이 있는 김형준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네, 김형준 선수도 이제 준결승 전까지 3골을 넣었고요. 특히 오전에 있었던 준결승전에서 오산 레어팀을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결승도 창과방패 거기서 각각 창과 방패가 하나씩 올라왔고 결승전이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 다시 한번 이어지는 창과 방패의 결승전이 되겠습니다만 이 득점력이 행진이 이어진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아무래도 프로 선수와 다른 것은 이 기복이라는 게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복도 역시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쌀쌀한 날씨가 또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른 경기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 광인 FC에는 정우성 선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탤런트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 정우성 선수 같은 경우는 대구 FC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물론 네. K리그 공식 경기 출전 경험은 없지만 대구에서 뛰었고요. 또 천안 FC에서 뛰기도 했고요. 상당히 득점력이 아니죠. 그 득점력이 있는 선수를 잘 묶는 그런 수비가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187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유심 깊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화면 우측에 파란색 상하이를 입고 있는 광주 광인 FC, 화면 좌측에 야광 상하이를 착용한 의정부 의서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부심의 인사도 잠깐 있었는데 우선 대회 개요일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죠. 자, 11월 18일, 19일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이죠. 29일, 26일에 걸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양평군 개군 레포츠공원 축구장에서 치러졌고요. 자, 축구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리그 및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고 오늘 준비된 결승전 두 개가 이제 단일 클럽팀
그리고 디비전 7이라는 저희가 조금은 생소한 그런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단일 클럽 팀 같은 경우에는 3, 40대로 연령이 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와 40대가 좀 한데 뭉쳐 있거든요. 경기 출전 규정을 보면은 40대 선수가 7명, 그다음에 30대 선수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만은 이 디비전 7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요. 물론 다음 경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제 2033년까지 완벽히 그 클럽 시스템, 디비전 시스템을 만든다고 지금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가운데 좀 2020년까지 목표로 지금 7부 리그까지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가 1부, 2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K3가 또 있죠. K3에서도 K3 어드밴스드가 있고 K3 베이직이 있습니다. 그게 3부, 4부가 될 것 같고요. 3부, 4부까지가 거의 이제 세미프로까지가 되겠고요. 그 이후가 이제 아마추어 리그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디비전 7이 가장 하위 리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부심 소개도 저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전달해드리도록 하죠. 주심에는 전용택, 그리고 1부심에 김태원, 2부심에 최청길, 대기심에 최병인, 그리고 추가 1부심, 2부심에는 신박남 이태수 심판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대기된 인원과 이렇게 차려진 밥상만 봐도요, 이 생활체육 결승전입니다만은 꽤나 구색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그 야광색의 의정부 이서팀, 이 선수가 바로 88번 김광원 선수. 네. 바로 어제까지 7골을 넣었던 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9번 김영준 선수 역시 3골을 넣은 그런 선수가 되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마 코인토스를 통해서 사이드를 택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선공인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까지 이 수도권의 굉장한 폭우와 함께 천둥번개까지 몰아치면서 저희가 오늘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천, 경기 이런 쪽에 상당한 비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경기가 치러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고민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오늘은 좀 날씨가 맑습니다. 오늘 기온도 한 7도, 8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현재 기온이 이제 8도, 습도는 67%, 풍향도 1m/s 굉장히 적당합니다. 강수확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고, 하지만 변수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인조잔디입니다만 좀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잔디가 젖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잔디가 젖어 있다 보면은 공이 좀 물기를 머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공의 스피드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수들이 얼마나 잘 쫓아가느냐, 그 적응도 상당히 좀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마산 팀을 3대1로 꼭 꺾고 올라온 의서, 그리고 광인 FC도 지금 4대2로 준결승에서 나쁘지 않은 또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지금 광주 광인 29번 김영준 선수에 대한 정보가 다시 전달됐는데, 아까도 저희가 설명해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예선전에서만 7골을 넣은 득점력이 대단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3골을 넣었는데 지금 7골이라는 얘기는 아까 오산레오를 상대로 4골을 모두 넣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좀 김영준 선수의 좀 득점력이 상당히 물이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의정부 의서팀도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그렇다면 김광훈 선수와 김영준 선수의 그런 득점력에 상당히 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서팀에서도 이 광주광인 김영준 선수가 오늘 치러진 준결승에서 4골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텐데요. 집중 견제가 좀 예상이 되는군요. 네, 특히 이제 광인팀 있죠. 광인팀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에 경기가 벌어졌거든요. 그런 점 봤을 때 그게 크게 그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좀 물이 올랐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서의 공격으로 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프로나 정식 경기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전달을 해드리면요, 시간이 이제 전후반 2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헤딩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네, 지금 현재 5번 김명성 선수와 지금 44번 이윤호 선수가 좀 충돌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에 비해서 조금 땅의 흡수력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좀 떨어졌을 때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헤더를 할 때 뒤에 있는 선수가 안면부에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충돌이 있었군요. 자, 다시 의서의 공격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원에서 공을 풀어가는 선수가 88번 김광원 선수인데요. 지금 아마
저희가 좀 롤을 설명을 해드리면 트레콰티스타처럼 움직이면서 골 사냥을 노리는 선수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또 맨 앞에 그 박을수 선수가 지금 99번으로 화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네, 여기서 기회죠. 왼발로 그대로 발을 맞고 튕겨 나오는 거. 오른쪽 골대를 맞았네요. 네. 네, 지금 광인팀이 되겠죠? 광인팀의 자, 곧바로 역수 연기합니다. 좌측 측면으로 깊게 몰아 들어가면서 전방에 배치돼 있던 선수가 그대로 측면 전개 중앙에서 들어가는 슛! 선수가 있었나요? 오른발 그대로 득점.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득점이 나옵니다. 빠른 시간 역시 득점이. 네, 김광원 선수죠. 네, 역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득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왼쪽에 있었죠. 왼쪽에서 김경준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김광현 선수가 곧바로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역시 득점력 있는 선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박을수 선수가 최전방에 그냥 고정돼 있다시피 했는데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을수 선수였죠. 박을수 선수가 왼쪽에서 올리는 크로스가 곧바로 연결됐는데요. 역시 그 박을수 선수와 김광현 선수가 상당히 호흡이 잘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을수 선수의 어시스트 그리고 김광원의 득점으로 한 점 앞서 나가는 의서 FC가 되겠습니다. 이 박을수 선수의 역할이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약간은 처진 공격수 역할하는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군요. 네, 박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 있으면서 또 왼쪽으로 빠지기도 하는 그런 선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박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프리롤로 좀 뛰고 있지 않을까 좀 내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격을 받은 광주 광인FC 틀림없이 공격 기회는 먼저 있었는데 오른쪽 포스트를 강타하는 슛이 있었죠. 자, 그 뒤에도 기회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광인 같은 경우는 준결승 전까지 한 골밖에 잃지 않은 그런 수비력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네. 아까 준결승전에서 오선 레어에게 2골 내주긴 했지만 충분히 득점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 3분밖에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47분에 또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자, 여기서 낮고 빠르게 한번 올려봤는데요. 왼발에서 기회 측면으로 벌려내면서 다시 한번 크로스 그대로 수비수가 역시 걷어냈습니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전개를 하는데요. 의정부 의선은 여유가 좀 느껴지네요. 네, 방금 천수홍 선수가 걷어냈는데요. 상당히 수비가 좀 탄탄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위치 선정도 좋았고요. 지금 헤더 싸움을 해주는 광주 광인FC의 정우성 선수죠. 확실히 좀 K리그 출신답게 뭔가 단단함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오른발 기회 접어놓고 다시 한번 동료 보면서 정도로 선수였죠. 네, 기회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자, 커팅 동작. 상당히 지금 의서팀에서 상당히 압박 수비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 길게 온사이드죠. 또다시 같은 패턴인데요. 크로스 기다리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의서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주도권을 많이 갖고 가고 있고요. 이른 시간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광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미드필더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수비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광주 광인 FC는 포백에서요. 20번 이성재 선수가 아마 앵커맨 또는 볼란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2선에서 공간 허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광주 광인 들어가고 있죠. 공격이죠. 그대로 측면 오른발 올리기 전에 자, 적절하게 공간을 좁혀놓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동료들의 움직임이 좀 필요한데요. 정조로 선수가 좀 제대로 제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속임 동작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뚫고 돌파가 왔습니다. 됩니다. 몰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크로스. 하지만 골리가 그대로 골리가, 잡아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크로스가 좀 부정확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광인에서 공격수를 좀 더 앞으로 좀 당겨야만 좋은 기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네네. 미드필더에서 지금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숫자에서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지금 의서 같은 경우에는 2선과 3선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드필더 수비 그다음에 공격에 그런 공간이 적다 보면은 상당히 빠른 공격을 할 수가 역습에 좀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역습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윤호 선수가 공을 내주네요. 기회입니다. 자, 지금 전방에 선수가 있는데 자, 한번 치고 달려봅니다. 동료가 있죠. 그대로 이어지는 침투 패스에서 터닝 동작 없이 오른발 그대로 연결시키지 너무 못하네요. 지금 PK가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글쎄 좀 느린 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약간 왼발이 좀 걸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조금
좀 아쉽게 네, 좀 아쉬운 느껴지겠어요. 부분입니다. 예, 네, 예. 의정부 의서 쪽에서는 좀 아쉽게 느껴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네. 선제골을 넣은 지 3분 만에 지금 PK를 내줬기 때문에 수비에서 조금 영리한 수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지금 엔드라인에서는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랬을 때 좀 영리한 수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경률 선수의 파울로 일단 카드 없이 페널티킥을 내줬는데요. 자, 천천히 호흡 잡으면서 여기서 골리를 완벽히 속여냅니다. PK로 페널티킥으로 한 점을 만회하는 광주 광인FC. 자, 지금 백넘버가 55번 55번. 정우성 선수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구 FC에서 경력이 있던 그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좀 침착하게 PK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 만에 골이 또 나왔어요. 네, 지금 전반 7분이죠. 네. 전반 7분 만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만회골이 상당히 빨리 나왔다는 점에서 광주 광인으로서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축구 클럽 대회니까요. 골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결국 어느 팀이 좀 더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최대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까 디비전 7에서도 상당히 많은 골이 나왔거든요. 아까 중결승전에서도 그랬고요. 제가 봤을 때는 2골, 3골로 끝낼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공을 내주네요. 자, 여기서 하지만 골키퍼의 좀 판단이 빨랐습니다. 조금 길었군요. 골리가 챙겨냅니다. 지금 양 팀이 모두 포백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뭐 3백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포백도 체력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전술 전형 아니겠습니까? 네, 퍼펙도 그렇지만요. 일단 그 좌우 풀백의 그런 오버래핑이 상당히 중요한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 점을 얼마나 좀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되겠군요. 관건이 되겠죠. 네. 하나 차이가 있다면 현재 광주 광인FC는 센터백 2명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갖추고 있고요. 의정부 의서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3명에서 지금 2선과 3선 공간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일단 광주 광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골을 넣은 이후에 들어갑니다. 네. 공격이 좀 많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돼요. 컷백에서 그대로 오른발 다시 한번 빗나가네요. 네, 아웃이 됐습니다. 네, 네, 아까 광주 광인 같은 경우는 오른쪽 골대를 아직 아웃되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자, 돌파보다는 패스로 조금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의서팀이 상당히 영리한 수비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이거 공을 잘 빼내는 능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활동량을 조금 많이 가져가니까 기회가 나고 있는 광주광인FC인데요. 다시 한번 가로채기 시도해서 공 일단 넘어옵니다. 여기서 공을 잡는 김광원인데요. 김광원이 전방으로 여기서 휘슬이 나오는군요. 네, 파울입니다. 현재 지금 김광원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패스라든지 경기를 보는 시야 자체가 지금 넓기 때문에 공격을 이끌어가는 주된 공격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인 네. 스트라이커도 하고 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다른 선수보다 좀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대로 돌아서는 동작 왼발로 강하게 한번 그대로 골대를 벗어납니다. 네, 노려볼 만한 슛이었고요. 역시 지금 현재 광주 광인이 상당히 수비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의서팀이 한번 노려볼 만한 슛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일수 선수와 김광원 선수에게 공이 가고 있는데 광주광인FC의 3선 그리고 수비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광주 광인 같은 경우는 페널티킥으로 만회골을 넣은 이후에 좀 미드필드에서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미드필더 주도권이 좀 뺏겨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금방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판단들 하실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라든지 생활축구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오른쪽에서 돌파.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불안정한 수비에서. 아무래도 아까 수비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PK로 연결이 되기도 했고요. 네네. 조금 의정부 의서팀이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준 이후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저희가 시작할 때 모순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좀 이해가 가는 게요. 의정부 의서는 수비진에서 좀 불안함이 있고 광주광인은 좀 공격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광주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준결승 전까지 4골밖에 넣지 못했던 팀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준결승에서 4대2로 이기긴 했지만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광주광인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특정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준 선수였죠. 김영준 선수에게 좀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터치아웃 선언되면서 선수들이
또 같은 경기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대회가 아니라도 아마 맞부딪힐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가 설명해드린 정우성 선수나 김광원 선수 외에도 선수 출신이 많이 배치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선수 출신이 많이 뛰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로 뛰다가 이렇게 생활축구로 들어오면은 가장 흔한 사례가 부상 때문에 현역에서 조기 은퇴를 했거나 그런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엘리트 선수로서 20년 가까이 뛰었던 그런 능력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그런 플레이메이커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김광원 선수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 초중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넣었던 정우성 선수 같은 경우도 수비수이지만 정확한 슛을 보여줬고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이성재 선수와 박일수 선수 간의 신경전이 조금 있었는데요. 보셨겠습니다만은 다들 선수 출신이고 선후배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문전 앞에서 기회가 있나 싶었는데요. 리바운드 공에 대해서 슈팅하지 않고 측면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당탕 들어가는 공을 다시 한번 휘슬로 끌어내는. 네, 발에 걸렸습니다. 네. 옐로우 옐로우 카드까지 카드가 나오는데요. 지금 글쎄요, 옐로우 카드까지 나올 필요가 있는 반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성재 선수 같은데요. 네, 글쎄 발에 살짝 걸린 것 같은데 글쎄 옐로우 카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과한 판정이 아니지 않을까. 예, 제가 뭐 주심 판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할 법한 그런 판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성재 선수 현재 광주 광인FC의 볼란치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받았군요. 역시 아무래도 저 포지션 자체가 카드를 수집하기에 딱 좋은 그럼요. 자리잖아요. 예, 아무래도 네. 그렇죠. 역시 이제 또 프리킥을 또 김광원 선수가 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김광원 선수의 프리킥 능력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발 선수기 때문에 파포스트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깝게 붙여놓고 그 다음 공을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낮았던 공 그대로 터치아웃입니다. 이성재 선수가 오늘 부담감이 많겠어요. 일단 카드를 한 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네. 수비를 할 때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래도 그쪽 다시 한번 넘어졌지만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이성재 선수로서는 이제 네네. 수비에서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DMF 또는 볼란치라는 포지션, 유럽에서 앵커맨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 포지션에서 좀 과격함 그리고 적극성으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이 또 많잖아요. 예, 뭐 예전에 김남일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 전형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기회인데 숫자 서비스 유리합니다. 오른발 강슛이 그대로 골대를 벗어납니다. 예, 충분히 해볼 만한 중거리 슛이었고요. 지금 현재 85번 선수죠. 그렇죠. 85번 김민 선수. 네. 예, 상당히 좋은 슈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김민 선수 발등에 한번 제대로 얹어봤습니다만 높게 뻗어갔습니다. 김남일 선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성재 선수 움직임이나 리액션을 좀 봤을 때 가투 선수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가투 선수도 상당히 몸싸움도 좋은 선수로 많이 전평이 나 있죠. 네.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이제 기성용 선수라는 걸출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긴 하지만 그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앵커맨 많은 역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비해서 좀 이렇게 좀 가투소라든지 흔히 이제 네네. 말하는 이제 싸움소라고 많이 얘기도 하죠. 전투소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네. 그런 붙는 상대 선수를 이제 찰거머리처럼 붙는 그런 유형의 선수도 또 있기 마련이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별명이 진돗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또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디에고 마라도나를 상당히 많이 따라붙었던 그런 역사도 있고요. 네. 자, 여기서 킥이 좀 김민 선수 측면에서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너무 짧았죠? 네, 짧았습니다. 다시 역시 한번 이제 기회. 자, 건네주는 공 외곽에서 바로 때릴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후방에 좀 선수들이 늦었습니다. 없는데요.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오른발 슛. 골리가 막아내네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공에 대해서 득점이 나옵니다. 김형준의 득점. 역시 김영준 선수 득점력에 물이 올랐네요. 아까도 4골을 넣어서 준결승에서 결승까지 진출시키는 역할을 하더니 이번에도 다시 한번 득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2대1로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광인FC로서도 상당히 여유를 갖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리바운드 볼에 대한 득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런 능력이 흔히 말하는 이제 주워먹기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달리 얘기한다면은 그만큼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29번 김영준 선수가 여기서 다시 후방에서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는 의서. 현재 2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 네, 지금 분명히
미드필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팀은 분명히 의소였거든요. 네네. 하지만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준 이후에 상당히 급격하게 전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추스리는 모습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성재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공 끌어냅니다. 측면으로 너무 길었나요? 사인이 네, 맞지 사인 아웃이 않았군요. 됐습니다. 네. 라인을 지금 현재 벗어났습니다. 광인FC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 골을 넣은 그런 상승세가 있는 반면에 좀 의소 같은 경우는 선제골을 넣고도 지금 다시 역전을 당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그 이후에 여기서 반칙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안 돼요. 지금 일단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원 압박이 확실히 지금 광주광인FC가 좋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의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1선, 2선, 3선 상당히 좁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거든요. 아, 여기서 오른발 길게 붙여놓고 바로 골 얘기 안기는군요. 하지만 그 동점골 이후에 상당히 전형이 무너졌습니다. 좀 많이 추스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런 점을 김광원 선수라든지 이런 능력이 좋고 경험이 많은 선수가 좀 추스려줘야 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성 선수가 자 편하게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이성재가 측면으로 자 몰고 올라가면서 공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사인이 나왔죠? 하지만 센터백 네. 두 명을 뚫어내지 못했군요. 아까 5번 선수였죠? 김영선 선수가 아 여기서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삼각 패스에서 원투 그리고요. 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득점이군요. 또 다시 29번 김형준의 득점. 네, 글쎄요.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서팀이 수비가 상당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그 틈을 타서 김영준 선수가 두 골을 넣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 위기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경험 많은 선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김영준 선수가 욕심 부리지 않고 원투로 침착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준호 선수가 지금 또 1대1 패스로 또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의서팀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2대1 패스에 대한 연습이 또 충분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의서는 3선까지 공을 좀 물리면서 점유율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점유율 싸움보다는 결국 득점이 마무리 짓는 그 방점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네, 중원에서 파울이 네, 나왔군요. 아까도 이제 점유율과 경기 골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전에 이제 추트리케 감독이 추구했던 게 대표팀에서 점유율 아니었습니까? 네네. 하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죠. 역시 점유율이라는 것은 물론 주도권을 많이 갖고 가서 공격 횟수를 늘리는 그런 결과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득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골 결정력이 없고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라든지 전형이 없다면은 시스템이 없다면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 중원에서 짜임새가 많이 사라진 의정부에서 다시 공을 내줬습니다. 측면. 아, 오른발 그대로 커트 동작 끊어내는군요. 역시 헤더는 과감함이 좀 주요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윤호 전방으로 하지만 라인을 벗어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의정부에서 같은 경우는 3골을 연속해서 내준 이후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 명확해 네. 보입니다. 네네.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3선은 계속해서 라인이 굉장히 끌어올려져 있는 의서입니다. 광주 광인과 지금 간격을 보시면요. 광주 광인은 센터백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의서는 지금 하프라인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미드필더 주도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분명 의서팀은 미드필더 주도권이 있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3골을 내준 이유가 또 3선을 많이 끌어올린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다시 칭찬해 하지만 주더랍니다. 여기서 빈 공간이 또 있었군요. 직접 몰고 올라가나요? 제치는 동작 그리고 오른발 기회입니다. 양보한 동작에서 다시 한번 김영준의 슈팅이 골리에게 막히고 맙니다. 김종진 골키퍼의 세이브. 지금 의서 같은 경우는 3선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미드필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네네. 역습을 통해서 계속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심우인 선수의 슈팅이었군요. 예, 수비 안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수비 안정이 좀 시급한 과제인 의정부 의서입니다. 이럴 때 전방에서 밤의골이라도 하나 넣어주면은 이 부담감이라는 싸움에서 조금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지금 김강원 선수가 전혀 지금 거의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앞서는 공격수가 없었죠. 순간적으로 2, 3선의 사이가 압박이 되면서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심우인 선수의 마지막 오른발 슈팅 조금 빗 맞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장면이긴 한데요. 하지만 충분히 골 결정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조금 더 좀 세게 맞았다면은 좋은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주워 먹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요즘 EPL에서도 빠른 측면 돌파에 의한 컷백에 의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득점이 가장 좋은 선수가 쉽죠? 네. 예, 득점 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겠죠. 이동국 선수도 그런 전형이기도 하고요. 네, 이동국 선수는 얼마 전에 전북과 1년 계약 연장을 알리는 소식을 또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도 또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해 봐야겠군요. 온사이드입니다. 오른쪽 측면 빠른 돌파 오른발로 크로스 낮은 공이었군요. 침착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주로 선수의 크로스. 다시 여기서 압박으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옵사이드죠. 길었군요. 반대편으로 크게 넘어갑니다. 지금 광인 같은 경우는 의서팀의 그런 수비 실책이라든지 그 흐르는 볼을 잘 잡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오는 공격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기서 깊은 태클 휘슬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이성재 선수가 보통 이 볼란치나 앵커맨 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기성용 선수 같은 역할이 이 템포 조절의 거의 출발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광인 FC 같은 경우가 수비를 좀 많이 탄탄히 하고 있고요. 길게 한번 좌측면으로 빨리 조금 붙어주는 동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대로 몸싸움에서 이겨내는군요. 파울 나오지 않습니다. 천수봉이 걷어냅니다. 광인 같은 경우는 계속 수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좀 수비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수비가 어느 팀이든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가 됩니다. 측면으로 오랜만에 공을 잡은 김광원 오른발로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 선수가 걷어낸 것을 자 측면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윤호 선수 자 빠른 발로 센터서클 근처까지 여기서 페널티 박스 앞에서 다시 외곽으로 지금 계속 의서팀이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광인 FC 같은 경우는 3명의 수비수가 페널티 지역에서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좀 거의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자 김광원 선수가 공을 좀 오래 잡고 있었는데 한 선수가 공을 좀 오래 잡는 것도 이 템포를 끊는 데 역할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공을 오래 끌고 있다면요 수비수들이 그만큼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공간이 적어지거든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해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위치에서 김광원 선수 다시 한번 프리킥 기회입니다. 오른발 이번에도 낮게 한번 깔아봤는데요. 조금 더 가까웠다면 한번 직접 프리킥을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좀 그렇죠. 거리가 좀 멀었죠. 네. 자 적극적인 움직임 다시 한번 측면으로 기회 만들어냅니다. 이윤호. 자 이윤호 선수가 앞서서는 돌파를 좀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서 원투가 연결이 됩니다. 자 한 명, 두 명 두고 다시 한번 연결이 안 되는군요. 자 깊이 들어가서 왼발. 자 골리가 살짝 더듬었습니다만은 예, 다행히도, 안정적으로 처리를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대준 골키퍼. 아까 그 의서팀이 선제골을 넣는 장면을 보셨겠지만은 김광원 선수와 박을수 선수의 그런 콤비 플레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을수 선수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여기서 또 머리를 넘어갔어요. 수비진에서 계속해서 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빠른 돌파 그리고 여기서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골리가 걷어냈고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상당히 그 29번 김명준 선수의 돌파가 좋았고요. 또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한 번에 좀 슛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거리가 좀 있었죠. 지금 마무리 기회가 또 김민 선수에게 왔던 것 같은데요. 김민 선수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부상이 있나요? 다행히 괜찮아 보이는군요. 본인은 아쉬워합니다. 스텝이 좀 맞았다면은 직접 슛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네. 하지만 옆에 따라 붙었던 수비수의 좀 수비 능력도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코너킥. 정준의 코너킥이 좀 낮게 떨어지는 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양팀의 코너킥이 좀 낮게 느껴지는데요. 세트 플레이에서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자 그대로 전반전 25분이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2대1 앞서가고 있는 광주 광인FC 방패입니다만 그 방패가 창을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후반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양평에 위치한 개군 레포츠 공원 A구장이 되겠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내 이름은 허세.
이 몸에게 선물을 고민하게 만들다니 이 앙큼한 여자. 네이버 앱으로 검색해볼까? 일단 비싸니까 명품 빼고 향수 빼고 보석 빼고 신발 빼고 옷 빼고 그래 이거야! 나 자신을 선물하는 거야. 빼고 싶은 단어는 빼고 검색하자. 궁금한 게 있을 땐 포장이 왜 이리 질겨? 아야. 엄마 친구 딸은 낙타 자세로 살 뺐다더라. 낙타 자세가 뭐예요? 이거? 이런 거? 이럴 때 네이버 네 낙타 자세? 이거였어? 왼쪽 발바닥을 오호 동영상까지? 검색도 이젠 동영상으로. 가벼워요. 거기보다 5-4 보상이 더 좋아. 필드 보스몹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게 공략해야 돼. 그리고 레이드에서는 전략을 세우고 파티원을 구성해야 효율적이야. 게임보다 더 재밌는 네이버 게임 앱. 제 생일이에요. 내 이름은 허세. 이 몸에게 선물을 고민하게 만들다니 이 앙큼한 여자. 네이버 앱으로 검색해볼까? 일단 비싸니까 명품 빼고 향수 빼고 보석 빼고 신발 빼고 옷 빼고 그래 이거야! 나 자신을 선물하는 거야. 빼고 싶은 단어는 빼고 검색하자. 궁금한 게 있을 땐 포장이 왜 이리 질겨? 아야. 엄마 친구 딸은 낙타 자세로 살 뺐다더라. 낙타 자세가 뭐예요? 이거? 이런 거? 이럴 때 네이버 네 낙타 자세? 이거였어? 왼쪽 발바닥을 오호 동영상까지? 검색도 이젠 동영상으로. 가벼워요. 거기보다 5-4 보상이 더 좋아. 필드 보스몹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게 공략해야 돼. 그리고 레이드에서는 전략을 세우고 파티원을 구성해야 효율적이야. 게임보다 더 재밌는 네이버 게임 앱. 제 생일이에요. 내 이름은 허세. 이 몸에게 선물을 고민하게 만들다니 이 앙큼한 여자. 네이버 앱으로 검색해볼까? 일단 비싸니까 명품 빼고 향수 빼고 보석 빼고 신발 빼고 옷 빼고 그래 이거야! 나 자신을 선물하는 거야. 빼고 싶은 단어는 빼고 검색하자. 궁금한 게 있을 땐 포장이 왜 이리 질겨? 아야. 엄마 친구 딸은 낙타 자세로 살 뺐다더라. 낙타 자세가 뭐예요? 이거? 이런 거? 이럴 때 네이버 네 낙타 자세? 이거였어? 왼쪽 발바닥을 오호 동영상까지? 검색도 이젠 동영상으로. 가벼워요.
거기보다 5-4 보상이 더 좋아. 필드 보스몹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게 공략해야 돼. 그리고 레이드에서는 전략을 세우고 파티원을 구성해야 효율적이야. 게임보다 더 재밌는 네이버 게임 앱. 조정부 오서팀, 광주시 광팀 선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양평에 위치한 개군 레포츠공원 축구장입니다. 일단 전반전이 한 점 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 페널티킥을 내준 장면 이후로 의정부 의서의 수비진이 굉장히 흔들렸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광주광인의 미드필더진의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압박이 조금 돋보였던 전반 이제 마지막 장면들인데요. 전반 어떻게 조금 관전을 하셨나요? 네, 의서팀 같은 경우는 선제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분위기를 탔지만 네네. 이후에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준 이후에 급격하게 수비가 무너졌고요. 반면에 광주 광인 같은 경우는 전반 7분 정우성 선수의 동점골 이후에 오히려 포메이션이 안정화되면서 김영준 선수의 두 골이 연속해서 나와서 3대1로 좀 앞서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15분 17분에 연속 득점을 만들었고 이어서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18번이죠. 심우인 선수에게 또 양보하는 장면도 있었고 김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민, 김형준, 정우성, 정준호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30대 젊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는 옐로우 카드가 한 장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볼란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팀의 중심이죠. 이제 척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성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성재 선수가
초반 기싸움에서 조금 이긴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 압박감을 좀 이겨내고 본인이 템포 조절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성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비수인 정우성 선수가 또 그 앞에서 또 상당히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우성 선수의 또 수비력도 지금 광인이 앞서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의정부 의서에서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98번 선수죠. 김경률 선수가 빠지고 백넘버 50번의 허성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김경률 선수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에서 조금 더 압박을 해주지 못한 것이 있어서 네네. 감독이 이윤호 감독이 허성 선수로 교체를 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원 싸움에서 결국 승기를 잡아야만이 후반전에도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여전히 이 김형준 선수의 발끝이 날카롭습니다. 이 득점력이 오늘 하루만큼은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까지 쭉 이어지는군요. 글쎄요, 하루 만에 6골을 넣은 것이 상당히 큰 기록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김형준 선수를 상당히 조심해야만 의서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 선수가 공을 내주고 앞으로 달려나가는데요. 저희가 전반전 끝나고 전반 장면에 대해서 조금 복기를 해봤습니다만, 의정부 의서 같은 경우에는 좌측면 돌파가 좀 잦았고, 광주 광인은 좌우 측면 모두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측면 돌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그 의서보다 광인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의서 같은 경우는 포백 수비가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성재가 툭 찍어 차준 공 센터백이 걷어냅니다만 김민이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측면. 자, 광주 광인 후반전에도 기세를 이어가는데요. 여기서 공을 내주는군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의정부 의서. 이제 2점차 3대1로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의서 팀 같은 경우는 수비가 아직까지 안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압박에 대해서 공을 또 내줬어요. 김민이 김영준에게 내주고, 자, 삼각 전역에서 1-2 다시 한번 이어지는 공. 자, 옵사이드 조심해야죠. 여기서 압박이 없어요. 오른발로 그대로 올려놓습니다만 헤더가 닿지 않습니다. 네, 지금 18번 심우인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네. 글쎄요, 조금 더 키가 큰 선수 아니면 위치 선정이 좋았다면 이 역시 의서의 큰 위험이 될 뻔했죠.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 아마추어가 굳이 피지컬로만 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네. 상당히 경험도 좀 중요하고요. 네네. 예, 아무래도 생활축구라는 것 자체는 훈련량이 프로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피지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김광원 선수가 떨어뜨려 놓은 공에 대해서 광주 광인이 점유골을 뺏어왔습니다. 김민의 돌파 왼발로 내주고 중원에서 다시 한번 이성재. 자, 지금 이성재 선수가 조율이 된다는 것이요, 아까 같이 압박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좀 풀린 것 같군요. 네, 반면에 지금 의서 같은 경우는 거의 공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광인에게 밀리고만 있는데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아마 손에 닿았다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심판이 프리킥 기회를 내어줍니다. 광주광인 김형준 선수가 프리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 선수의 우측에서의 프리킥인데요. 앞서서 같은 각도에서 김광원 선수는 직접 슈팅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역시 지금 먼 거리기 때문에 직접 슈팅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역시 좀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렇군요. 자, 김형준 선수의 직접 프리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골리를 보고 있는 의정부 의서의 김종진 선수, 두 번의 세이브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 페널티킥 하나와 김영준 선수에 대해 돌파를 허용해준 센터백에서의 그 공간 노출이 여전히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진 선수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역시 의서팀의 수비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중원에서 고립이 되어 있어요.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선에 지금 99번 박을수 선수라든지 다 앞에 대기만 하고 있지 공을 받으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좀 김광원 선수도 경기가 안 풀리니까 많이 갑갑한 것 같군요. 지금 현재 99번의 박을수 선수라든지 88번 김광원 선수가 서 있다는 것 자체는 현재 지금 공격이 안 풀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공이 뺏겼습니다. 그렇군요. 왼발로 좌측면 넓게 벌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수비수 라인 벗어나기 전에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김광원. 중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50번 허성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허성인데요. 돌아섭니다. 하지만 수비 숫자가 훨씬 많은 상황, 다시 한번 지공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활발한 공격이 되지 못하고 있죠. 역시 지금 공격의
그런 루트가 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역시 계속 지금 광인의 압박 수비가 좀 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최수환 선수의 손에 맞았고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가는 의정부 의서. 아까 공격수가 이렇게 발이 붙어 있다는 것, 이제 공격이 전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정부 의서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서 같은 경우는 김광원과 박을수 선수의 돌파와 그런 개인기로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도 그동안 의서가 넣었던 골의 대부분도 바로 김광원 선수와 박을수 선수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빠른 돌파 기회가 그대로 지금 득점이 될 뻔했어요. 네, 또 이제 골키퍼가 나와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골문이 비었는데요. 네. 글쎄요, 지금 역시 의서팀의 수비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네, 김종진 선수의 빠른 대쉬가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광인도 선수 교체를 하는 것 같죠? 김용준 선수를 빼주는군요. 네, 김평화 선수가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김영훈 선수가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바꿔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금 현재 20분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또 일찌감치 수비를 또 강화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준 선수의 헤더가 닿지 않았고 다시 의정부 의서입니다만은 수비진이 확실히 단단해진 듯한 광주 광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몸을 날려 수비를 냈던 광주 광인. 선수 교체가 됩니다. 오늘 만약에 광주 광인이 우승을 한다면요,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줬던 김형준 선수가 빠지고 김형준 선수가 주장 완장을 또 정우성 선수에게 넘겨주네요. 네, 김영준 선수 2골을 넣은 그런 선수죠. 오늘 그 선수를 뺐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성재 감독이 좀 승산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우성 선수가 주장 완장을 넘겨받았고 광주광인의 97번 김평화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김평화 선수도 지금 위치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일선의 공격수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선의 공격수 역할을 좀 담당을 하면서 그동안 김영준 선수의 좀 체력을 좀 세이브해줄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결승전이니까 끝까지 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광인 FC가 지금 그렇게 서두르거나 무리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허성의 태클이 좀 깊었다는 판정입니다. 여기서 깊이 들어갔네요. 김민 선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허성의 투입을 통해서 공격진의 변화, 공격 루트의 변화를 한번 깨해봤습니다만 원활하지 않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평화 오늘 첫 번째 터치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의서 같은 경우는 아까 득점 장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을수 선수의 빠른 왼쪽 돌파에 이은 김광원 선수의 발리슛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공을 내주네요. 연결이 됩니다. 김평화 선수도 1, 2선을 좀 오가는 타입의 선수 같은데요. 여기서 수비수 한 명이 쓰러졌고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좌측면에서 깊게 올려놓은 공 좀 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대로 다시 한번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백넘버 81번 정주도의 득점. 네, 역시 이제 지재우 선수죠. 왼쪽 돌파에 이은 정주도 선수의 득점인데요. 바로 저것이 아까 의서 팀이 했던 그런 공격 방식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른쪽이죠. 이제 의서 팀의 오른쪽 수비가 그대로 뚫리고 말았는데요. 역시 그 왼쪽 오른쪽 풀벽의 불안정이 또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대로의 경기력과 경기 수준이라면 거의 광인 FC가 쐐기골을 넣은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시간에 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4대1 석점 차가 됐고 쐐기골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원활했던 공격 진행, 특히나 지금 전방에서 공격 진행하던 공을 내준 게 바로 골로 연결되고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서 같은 경우는 전혀 좀 공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자, 여기서 적절한 몸싸움, 다시 한번 왼쪽 풀백 움직임 좋습니다. 센터백 정우성 주장 완장을 넘겨받은 선수 침착하게 이성재에게 연결해줍니다. 이성재 길게 오른발, 자 쫓아가 봅니다만 라인을 벗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라인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격이 실패했지만 지금 광인 FC가 상당히 이제 끌어올리면서 수비도 안정되어 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공격의 출발점은 수비라는 점이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수비가 안정돼야만 공격도 원활하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광인 FC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의서 같은 경우에 조금 무리한 패스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돌아 들어가는 허성, 여기서 센터백 정우성 선수와 함께 지금 센터백을 보고 있는 강인호 선수의 좋은 수비가 또 있었습니다. 방금 장면 역시 허성 선수가 파고 들어갔지만 공격진에 한 명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돌파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군요. 아무래도 좀 늦게 양 측면에도 합류가 됐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또다시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전 득점을 만들어낸 정준호 한 명 제쳐냈고 왼발 기회가 있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다가섭니다. 김평화가 달려들 때 여기서 옵사이드 선언이 되는군요. 광주광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 반면에 의서 같은 경우는 거의 땅에 붙어있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현재 공격진에 있는 50번 허성 그리고 박일수 선수가 발이 붙어있는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성인데요. 또 지금 수비수 4명의 허성 선수 한 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측면에 박일수 길게 올려놓고 달려듭니다만 김광원이 쫓아가면서 자 뒤쪽에 백업해주는 선수가 있나요? 너무 길었군요. 예, 역시 김광원 선수, 박을수 선수 또 좌우 측면으로 또 늦게 합류를 했죠. 네. 아무래도 미드필더에서 주도권을 뺏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템포가 늦다 보니까 서로의 리듬이 또 엉키고 있어요. 템포도 늦고요. 역시 이제 김광원, 박을수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에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격 합류도 늦어지고요. 원활한 공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은 포백 그리고 4-3-3과 비슷한 전형인데 선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전술이 나오고 있는 양팀 실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패스워크도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네. 패스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수비를 잘 하고 있다는 원인이 되겠죠. 자, 김민이 또 공을 챙겨냈습니다. 김평화가 공을 놓치네요. 히스를 울리지 않았고 자, 받아주는 선수가 없나요? 전환이 늦죠. 네. 지금 하프라인 넘어가기 전에 또다시 저렇게 파울로 끊어내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전환이 늦고 지금 혼자서 또 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역시 그만큼 공격 옵션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김광원 측면으로 박을수 받아줄 선수가 없나요? 들어가면서 왼발로 넣어준 공 침투 패스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김광원 오른발 침투 패스를 그대로 걷어냅니다. 패스가 연결이 안 되네요. 이미 다 패스 길목을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저런 쪽의 패스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더 활발하게 뛰어주면서 패스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능력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태클로 다시 한번 걷어내나 싶었습니다만 김광원이 전방으로 측면에 배치됐던 이윤호가 지금은 중원 근처에서 왼발 길게 뽑아봅니다만 또다시 차단됩니다. 자, 이런 차단되는 기회가 많은데 지금은 센터백인 강인호 선수가 직접 몰고 올라왔어요. 전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오른발 기회. 여기서 김종진 선수가 놓쳤습니다만 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비록 골은 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지금 수비에서 공격으로 가는 전환 시간이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광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빠른 데 비해서 의선은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차이가 좀 이런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코어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전반 초반에 보였던 모습 의정부 의서가 3선을 굉장히 끌어올렸었는데 광주 광인이 지금 3선을 끌어올렸고 오히려 센터백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할 수 있을 만큼 간격이 좁아졌어요. 의서가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바로 저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터치가 좋았는데 그걸 또 정우성 선수가 뺏어내는군요. 정우성 선수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의서가 지금 보여줘야 할 그런 경기력을 지금 광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패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광주 광인인데요. 방패도 창을 부술 수 있습니다. 아까 선제골을 먼저 실점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광인이 허둥지둥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우성 선수가 상당히 수비를 안정시키는 그런 리딩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정준호가 공을 놓쳤고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살려내지 못해요. 이성재 파울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선수에 대해서 지금 일단 공을 걷어내고 밖으로 있죠. 걷어내는군요. 허성 선수인가요? 쓰러진 선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충돌이 조금 있었군요.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서로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났죠. 네. 자, 지금 저희
중계석 바로 근처인데요. 의정부 의서에서도 선수 교체를 통해서 한번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 보는 것 같습니다. 김광원. 자, 김광원 선수가 이제 혼자 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전방으로 길게 붙여놓으면서 퍼스트 터치가 또 이번에 길었나요? 골리가 처리합니다. 강대준 골키퍼. 분명히 아까 김광원 선수 같은 경우는 처진 스트라이커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해줘야 할 선수인데 지금 하프라인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성재 내주면서 움직임 여유 있습니다. 이성재 직접 돌파. 옷을 잡는 동작이 있었군요. 휘슬이 울립니다. 다급함이 좀 느껴지네요. 네, 확실히 의서 팀이 다급하고요. 지금 광인의 스피드를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상효 선수의 파울. 계속해서 점유율 유지하고 있는 광주광인 FC. 여러 가지 이 호재들이 연이어오고 있는 광주광인인데요. 뭐 득점이 나오면서 조금 침착해졌고 수비가 정돈이 되면서 점유율도 상승했고 공격 기회가 또 다시 많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서가 거의 공잡을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길게 붙이는데요. 여기서 정준호 또다시 여유 있게 왼발로 마무리합니다. 정준호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스코어가 넉 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네, 김종진 선수가 좀 더 안정된 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나오면서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플레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준호 선수의 대응 방식 한번 보세요. 살짝 걷어내면서 띄워놓은 공 왼발로 가볍게 마무리. 저런 게 이제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준호 선수가 상당히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김종진 선수는 떠오른 공을 잡기 위해서 서둘러 나왔지만 정준호 선수에게 공을 뺏기고 말았죠. 자, 지금 의정부 의서에서는 2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것 같죠? 저희도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립돼 있는 두 선수 박을수와 허성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공을 더 내주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의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일변도로 가야 승산이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제 후반 시간도 거의 한 8분 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네. 이 네 골을 만에 하려면은 공격 일변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광인 자체가 지금 공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서로서도 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성재 선수가 공을 잡고 있었는데 압박도 되지 않고 있고요. 이 드랍볼에 대해서 또 지금 위태로웠어요. 만약에 저 공간에 광주 광인 선수가 있었다면 바로 슈팅 찬스잖아요. 바로 발리슛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공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의서 같은 경우는 뒷발로 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당히 좀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평화 선수가 또 측면에 배치가 돼 있었고 다시 한번 김평화 좌측면에서 자 건네주고 돌아 들어가는 동작이 좋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어지는 동작에서 터닝 동작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지금 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4골 차이기 때문에 2분에 4골, 2분에 한 골씩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침투 패스 빠르게 돌파. 정준호가 내주고 그대로 또다시 마무리가 되네요. 어떤 선수인가요? 이번에는 백넘버 19번 지제두 선수의 득점. 지제두의 득점으로 스코어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네, 또 정준호 선수의 또 왼쪽 크로스가 또 상당히 좋았죠. 땅볼 크로스가 좋았고요. 거의 지금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서 살짝 방향만 바꿔놓는 그런 슛이었는데요. 지금 의서 같은 경우는 거의 수비가 없다시피 하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준호 선수가 2골 연속 득점에 이어서 어시스트까지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런 것도 평소에 호흡이나 훈련량이 적다면은 힘든 일인데요. 지금 그리고 의정부 의서에서는 선수 교체가 있었군요. 97번 이용희 선수, 77번 김기현 선수가 투입됐고 44번 이윤호 선수와 63번 선우렁찬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더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지금 5골 차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수비는 이제 무의미합니다. 네, 무의미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비 자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에이스인 김광원 선수가 또 공을 내줬어요. 김민의 돌파. 김평화. 다시 한번 중원으로. 이성재.
지금 이성재와 정준호 선수가 미드필더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정준호 선수는 활동량도 많고 여기서 오른발 길게 한번 차봅니다만 김종진 골키퍼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네, 6골이나 내줬다는 것은 상당히 의서 FC로서도 충격적인 결과로 좀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의서 FC도 공격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길목에 다 광인 FC 선수가 있거든요. 네. 공격 자체가 풀리지도 않고요. 수비도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좀 숨은 공신을 찾자면은 광주광인 FC의 양쪽 풀백이죠. 31번 최수환 선수와 5번 김명성 선수. 정말 조용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풀백이라는 거는 물론 활발한 그런 오버래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수비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조용하다는 거는 나쁜 말로 하면은 거의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은 언성 히어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큰 사고가 없었던 큰 거죠. 사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선은 큰 사고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날개가 좀 접힌 느낌인데요. 여기서 돌파가 되는군요. 오른발 내주는 공 정우성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우 선수가 길목을 다 차단하고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나왔네요. 심판이 곧바로 옐로우 카드를 꺼내듭니다. 백넘버 19번 김상범. 자, 김민 선수의 지금 여기서 뒷발이 조금 채였군요.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다는 게 저기서 많이 잘 드러나고 있죠. 네, 김상범 선수 옐로우 카드. 양 팀의 옐로우 카드 선수가 한 명씩 있습니다만 이성재 선수는 틀림없이 본인이 그 옐로우 카드 좀 의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수들의 기세를 조금 올리고 점유율에 대해서 경쟁심을 조금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적인 파울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성재 선수가 했던 파울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파울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좀 의서팀의 공격을 자, 또다시 4명으로 요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센터백이 그대로 걷어냅니다. 하시던 말씀 좀 이어가시면. 아까 공격을 끊어놓는 그런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반면에 지금 현재 이성범 선수의 옐로 카드는 네네. 김성범 선수죠. 김성범의 옐로 카드는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뒤지고 있는 팀에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강대준 골키퍼 여기서 자, 약간 위태했습니다만 이것마저 여유롭게 처리합니다. 조금 해이해진 감이 있기도 한데요. 이 결승전이 그것도 저희가 방패라고 생각했던 쪽에서 6득점이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공격 기회입니다. 컵백이죠. 김평화 오른발 강하게 이게 아쉽게 빗나가는데 오늘 발등에 올린 공 중에 가장 좀 제대로 맞은 공이 아닌가 싶네요. 네, 광인 FC는 지금 이제 무서울 것이 없죠.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물론 이제 왼쪽으로 벗어나긴 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슛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여유가 넘친다는 거죠. 이제 경기도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광인 FC로서는 이제 무리할 것 없이 자신의 경기만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깊은 태클이었는데 허성 선수가 활동량을 좀 길게 가져가 봅니다만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의서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거의 루트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지도 상당히 좀 고심하는 그런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 축구나 압박 축구가 번갈아가면서 전 세계 축구에 좀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점유율과 압박 모두에서 광주 광인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레싱이라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광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저 이제 90분 동안 압박을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조금 전 김평화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김종진 선수가 또 막아냈고요. 자, 중원에서 지금 3선까지 하프라인 위로 올라와 있던 광주 광인 이것도 끊어내는군요. 광인이 상당히 지금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서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공격 루트를 좀 뚫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남은 시간도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거의 경기는 이제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우성 선수가 가장 최후방에 서 있는데요. 옵사이드 트랩도 아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콜을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준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일단 공을 내주었습니다. 넘어가네요.
하지만 허성. 수비가 좀 더 많죠. 그대로 때려봅니다만 골대를 외면하는군요. 광인FC도 이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벤치를 지켰던 선수를 투입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뛰어준 바로 그 풀백입니다. 31번 최수환 선수가 벤치로 돌아옵니다. 최수환 선수 표정이 좋죠? 네. 지금 최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40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21번 최남훈 선수가 동일하게 왼쪽 풀백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 여기서 정우성. 전혀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죠. 네, 정우성 선수는 피지컬도 좋은데요.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아까 이제 정우성 선수가 또 광주 출신이고 고향 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초등학교는 광주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경기도 광주죠. 예, 경기도 네. 광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신천중학교를 서울 최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중앙대 시절에서도 상당히 수비를 잘 보기로 소문난 그런 선수이기도 했고요. 물론 네네. K리그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피지컬도 좋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 유리그 중계를 하면서요. 이 선수는 정말 프로 가면 대성하겠다 싶은 선수들도 이 부상으로 좌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솔직히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이 프로를 가지 않습니까? 네네. 프로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1등이었던 그런 선수라는 증거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부상이라든지 기량 발전이 좀 더디다든지 아무래도 프로 같은 경우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네, 자 말씀하시는 순간 후반전 25분마저 종료되면서 자 전체 스코어 6대1 5점 차 광주광인FC가 승을 거뒀습니다. 자 지금 득점 분포를 보자면은 초반 시작하자마자 의정부 의서FC의 김광원 선수로부터 빠른 득점 그리고 그 득점이 절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멋진 득점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미드필드가 무너지고 수비가 무너지면서 광인FC에게 연속 6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자 광인FC에서는 이제 정우성 선수를 필두로요. 전반 15분에 17분 김영준 선수의 연속 득점 그리고 32분 40분에 정준호 선수의 득점 그리고 42분 마지막 쐐기골의 쐐기골이었죠. 지제두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요. 특히나 이 어시스트 부분에서요. 정준호 선수가 2득점에 1어시스트예요. 대단한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후반에만 그랬죠. 그렇죠. 네. 역시 그래도 정준호 선수가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긴 했지만 네네.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김영준 선수가 되겠죠. 그렇군요. 역전골에 거의 쐐기골이나 다름없는 그런 득점을 15분과 17분에 연속해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이 김형준 선수는 2득점을 올리고 또 정우성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건네주고 교체 아웃이 됐고요. 자, 정우성 선수도 오늘 후반전에 또 주장 완장을 차기도 했고 페널티킥이긴 합니다만 또 득점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저희가 또 인터뷰가 준비가 되면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들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지금 인터뷰를 어떤 선수를 할지 저희가 좀 지금 김영준 선수 인터뷰를 할 것 같군요. 자, 김영준 선수가 또 벤치에서 몸이 조금 식어 있었는데 저희 조수란 아나운서가 직접 아마 인터뷰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총평을 조금 내려주신다면요. 네, 의서팀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의서팀의 수비를 광인FC가 손쉽게 허물면서 순식간에 6골을 넣고 역전을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서팀이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안정된 포메이션을 가져가지 못하고 특히 미드필더에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광인이 조금 더 노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기대했던 창과 방패의 대결 창이 이제 6대1로 5점 차 승리를 거뒀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곳 양평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은 쌀쌀한 날씨 현재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김형준 선수 오늘 경기 뛴 소감을 통해서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게 또 많은데요. 조수란 아나운서가 어떤 질문 준비했는지 또 기대가 되는군요. 자, 아마도 이 조수란 아나운서가 질문지를 또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또 조금 방송 외적인 일이겠습니다만 저희
박상혁 해설위원 후배잖아요. 동문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좋은 질문 기대하십니까? 네, 충분히 좋은 질문을 해줄 거라고 믿고요. 네네. 저희가 특별하게 개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현장이 준비가 되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현장 준비가 됐다고 하는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란 아나운서. 네, 경기도 어울림 축구대회 단일 클럽팀의 결승전은 광주광인 FC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네요. 이번 시즌 최다 득점왕이죠. 김형준 선수 인터뷰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선수. 네, 역시 우승 소감 먼저 물어야겠는데요. 어떠세요? 처음 하는 대회라서요. 네. 긴장도 많이 좀 하고 저희가 이제 강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우승까지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를 준비하고 또 경기 중에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기억나는 뭐 순간이 있을까요? 저희가 8강에서 용인 쪽 팀이랑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쪽 팀이 워낙 잘해가지고 제가 승부차기로 또 간신히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또 페널티킥을 또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득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단일 클럽팀의 경우에는 3, 40대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10대, 20대 조금 어렸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정신력이라든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히 달라진 부분들은 없고요. 그냥 더 이제 연륜들이 있어서 그런지 욕심 같은 것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고생해준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냥 화이팅 한번 할게요. 자, 강주광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인 FC 팀의 김형준 선수와 인터뷰했습니다. 뭐 비교적 담백한 소감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또 공을 차온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우승에 대해서 또 특별한 소감보다는 이제 축구라는 것이 일상에 녹아든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이제 디비전 7입니다. KFA 리그에서 가장 최하위 계단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아마추어 리그가 되겠죠. 네, 아마추어 리그 이제 결승전을 이천FC와 광주 해공의 결승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